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미래에서 온 보고서인데요. 만약 2028년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하고 가상으로 분석한 하나의 사고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AI 기술의 성공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시나리오. 상상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지금 2028년 6월에 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최고의 리서치 기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 과거를 되짚어보는 메모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의 어느 아침 발표된 실업률이 바로 이겁니다. 10.2%.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장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 그런 수치입니다. 이건 또 어떻고요? S&P 500 지수가 불과 2년 전 최고점 대비 무려 38%나 폭락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장과 실제로 붕괴하고 있는 실물 경제, 이 둘 사이의 괴리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위기의 핵심에는 바로 유령 GDP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AI가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주면서 나라 경제 지표는 막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우리 사람들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계들 사이에서만 빙빙 돌 뿐이라는 거죠. 실제 우리 경제의 70%는 사람이 쓰는 돈으로 돌아가는데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위기의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잘못 꿰어졌을까요? 2025년 말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붕괴는 정말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AI 코딩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기업들이 굳이 비싼 돈 주고 외부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훨씬 적은 비용으로 몇 주 만에 뚝딱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2026년 10월 서비스나우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아,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여기서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아주 무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코닥처럼 새로운 기술을 외면하다가 망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AI 때문에 망할 것 같은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한 거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속도를 더 높이는 꼴이 된 겁니다. 2027년이 되자 이 파괴적인 흐름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넘어서 우리 경제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동안 마차를 먹고 살던 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AI 에이전트가 똑똑해지니까요. 우리가 굳이 사람 손을 빌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행 예약, 보험 갱신, 금융자문, 심지어 부동산 중개까지. 그동안 수수료를 내면서 맡겼던 귀찮은 일들을 AI가 순식간에 그것도 훨씬 더 잘 처리해주게 된 겁니다. 보고서의 이 문장이 정말 뼈아픈데요. 우리가 관계나 단골 서비스라고 믿었던 것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그냥 친절한 얼굴을 한 불편함에 불과했다는 거죠. 인간의 게으름과 정보 비대칭에 기생하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AI의 효율성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AI 에이전트한테는 단골 앱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장 싸고 가장 빠른 걸 찾아주죠. 그러니 도어대시나 우버이츠처럼 우리들의 습관에 기대던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고 만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은 2에서 3트로나 되는 비싼 신용카드 수수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거의 즉각적으로 처리되고 수수료도 훨씬 싼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작은 변화가 2027년 마스터카드 실적 발표에서 확인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모든 걸 바꿔놓는 동안 우리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술의 파괴는 곧바로 인간에 대한 위기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위기가 더더욱 치명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대체한 일자리들이 하필이면 미국 전체 소비의 65%를 책임지는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경제를 떠받치던 핵심 소비층이 통째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텔리전스 대체 나선이라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AI가 똑똑해질수록 기업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사람을 자르죠. 그럼 잘린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소비를 줄이고요.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AI에 더 투자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인데 모아놓고 보니 경제 정체가 재앙으로 치닫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국이나 대만처럼 AI 인프라를 만드는 나라들이 반짝 이익을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 어떤 나라도 이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금융 시스템이라고 무사할 리 없겠죠. 불길은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곳, 바로 거대하게 성장해온 3호 신용시장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위기가 번지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2027년 4월, 잘 나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사업 모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였죠. 곧 이어 9월에는 대규모 부도가 터지고 11월에는 이 위험이 보험사로까지 번집니다. 결국 2028년 6월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우량 주택담보대출 시장마저 위험하다는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은 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 앞에 공포에 떨게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고소득층의 소득 자체가 불안해졌는데 화열 그들이 받은 13조 달러 규모의 우량 모기지로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메모는 결론적으로 이번 위기가 과거의 그 어떤 위기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전까지 가장 귀하고 비쌌던 자원, 즉 인간의 지능이라는 가치 자체가 붕괴하면서 시작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미래에서 온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능이 물이나 공기처럼 흔해지는 세상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시간 안에 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미래 시나리오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